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최근 이혼 항소심까지 거쳐서 마무리된 사안인데요. 1심에서 일단 혼인기간 자체가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의뢰인분의 재산 중에 이제 일부분에 해당하는 특유재산이 있었어요. 저기 지역에 있는 토지였는데 그것도 일단 대상으로 되되 기여도는 일부 유리하게 나오는 것을 합리적인 선이라고 사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청구하는 입장도 되어보고 방어하는 입장도 되어보는데 혼인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재판부는 일단 특유재산일지라도 대상에 넣고 물론 그 외에 부수적인 쟁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과를 기여도에서 일부 조절하는 방식을 이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의 입장에서 이제 최대한 진행을 했고 1심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예상 범위 내에서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되 그 중간중간에 세부적으로 일부 유리한 점 이제 결합되고 그다음 기여도에 있어서는 우리 의뢰인분이 60%로 나왔던 사안입니다. 합리적인 선이긴 한데 좀 아쉬울 때 항소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지역에 있는 토지를 빼는 주장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항소를 해보고 싶은 사안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토대로 한번 최대한 또 주장을 해보자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존중하나요? 라는 걸 많이 궁금해 하시죠, 의뢰인분들이. 예를 들어 1심을 우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뭐 결과를 받으신 이후에도 당연히 궁금하실 수가 있고, 특히 타 사무실에서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내 생각에 좀 패소야 또는 아쉬워, 그런 경우에 일단은 오셔서 항소심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공통적으로 항소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경우에 항소가 뭐 내 사안을 떠나서 뭐 실익이 있는 건가? 뭐 항소심 재판부는 막 덮어놓고 1심 판단 막 존중하고 뭐 같은 법원이니까 막 이런 것이냐, 아니면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 이제 그거를 이제 공통적으로 좀 궁금해 하시죠. 근데 저희가 이제 체감하기로는 이혼에 있어서 재산 분할은 그 세부적인 쟁점이 많기 때문에 항소 기각, 즉 1심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잘 없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에는 결과는 바뀐다. 그래서 95% 정도는 항소심에서 일단 바뀔 수 있다인데, 정말 크게 바뀌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의뢰인분이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혼 자체가 안 됐어요. 근데 내가 1심에서 이혼이 안 되는데 2심에서 이혼이 된다? 이거는 크게 바뀌는 거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나는 이런 부분이 아쉽고 내 이 사실이 잘 전달이 안 돼서 2심은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오셨는데 그게 바뀐다든지, 또는 기여도가 5% 10%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몇십 퍼센트 바뀐다라든지, 또 뭐 양육권 자체가 뒤집히는 경우라든지, 그런 사례를 전부 내부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크게 바뀌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안 자체가 원래 그러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재판부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전달했을 때 다른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정말 크게 바뀌었냐 아니냐의 기준을 좀 달리 볼 수 있겠지만, 크게 바뀌는 확률이 물론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뭐 바뀌는 것 중에서 한 뭐 20% 내지는 크게 보면 뭐 30%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대부분의 유형은 그럼 일부라도 바뀐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결국에는 중점을 두었던 거는 제3분할 대상에서 우리 의뢰인이 생각하는 그 지역에 있는 토지 특유재산을 빼자. 특유재산이 왜 빠져야 되는지를 1심에서 반복적일 수도 있지만 더 부각해서 더 상세하게 서면에 구성하게 되고, 그다음 제3분할과 원칙적으로 별개라고 하지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대방의 혼인생활의 실상이라든지 파탄 사유도 앞뒤로 뭐 상당히 이제 붙여가면서 저희가 항소 이유서, 항소심에서의 서면을 이제 수차례 제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특유재산이고 내가 상속받은 건데, 증여받은 건데 상대방 여기에 돈 하나도 들어간 거 없어. 관리라도 했나? 거기에 거의 가본 적조차 없어. 뭐 유지 관리를 하면 가서 뭐라도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세금이라도 내든지 뭘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렇다면 이거에 다른 방향이라도 너가 관여를 했냐, 기여를 했냐? 근데 너의 혼인 생활은 이러이러했잖아 라는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판부에서도 이 사안에서만큼 이걸 빼주는 게 합당할 것 같아 라는 설득이 되면 이게 빠지는 거죠. 이거를 결국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우리 의뢰인분의 기여도 60%는 그대로 인정되면서 이제 재산상의 이익을 2억 이상 추가로 받게 되는 상황이 되셨죠. 근데 이게 기여도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도 약간 포인트인 게, 이게 재산분할 대상이 바뀌거나 가액이 바뀌면 기여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의뢰인의 유리하게 대상이 빠지면 기여도라도 조금이라도 조절해줘. 저쪽 입장에서는. 그럼 결과가 동일하거나 동일하진 않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주장이고, 왜 이런 주장을 하냐? 실제로 법원에서 그럼 판단을 많이 하니까 주장을 하는 거죠. 법원에서 대상 가액 기여도에서 어느 하나만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하나가 바꾸면 다른 걸 같이 바꾸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또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큰 틀에선 존중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대상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는데 기여도가 1심에서 유리했던 60%가 그대로 유지했다. 특유재산이 빠지면 그럼 왜 더 높냐, 기여도가. 우리 의뢰인이 똑같아야지. 이게 상대방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배척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이 더 유리하게 되었으나 유리한 기여도가 그대로 유지했다.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의 이제 상황도 1심에서 합리적이었지만 2심에서 더 유리하게 나올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